네, 이산수학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아, 여러분들은 오랜만이 아니죠.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는 게 오랜만이라서 한꺼번에 올려놓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찍는 거라서 이제 조금 낯설긴 한데 학기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번 주 동영상 강의를 올리면 이제 진도는 다 나왔고 사실상 지난주에 진도는 다 나왔고요. 오늘은 좀 이 뒷부분에 내용들이 참 많은데 항상 학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다 전달을 못 하게 돼요. 진도를 다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8장에서 요런 것만이라도 조금 알았으면 해서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실생활과 또 관련이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한 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유명한 박명수 씨의 명언이 있는데 기말고사 준비를 아마들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다른 과목들은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거고 보통 제 과목이 좀 늦게 보는 편이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되면 진짜 늦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좀 시작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동영상 강의 때는 늘 그랬듯이 또 기출 문제나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미리미리 질문을 해주시면 미리 공부를 좀 해둬야지만 질문할 게 생길 거고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네. 네. 8장 릴레이션입니다. 화면을 더 키울 수가 없나?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작은 것 같던데. 네. 더 작은데요. 약간 넘치게 해서 좀 그냥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이걸 이제 더 줄인다고 뭐 커지지는 않는 것 같고 도구모음을 좀 바깥으로 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아무튼 8장은 릴레이션에 관한 얘기인데 릴레이션이 이제 함수보다 좀 더 넓은 범위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equivalent relation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3이죠. 여기서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모듈러에 대한 것만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죠. 모듈러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지금 여기서부터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듈러의 개념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드 나머지 계산하는 요 함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가 있다 그러면 모드가 뭔지 다들 또 잊었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예, 요게 나머지죠. 나머지.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쓰면 1은 10에서 몫을 나누는 수와 몫을 뺀 거죠. 네, 요게 몫이 되니까. 그래서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가 1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당장 1도 그렇게 될 거고요. 1, 4, 7, 10, 13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모드 3을 하면 1을 얻는 모드 3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다 결과값이 1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듈러에서 콩그루언트, 모듈러에서 합동이다. 앞에서도 콩그루언트 우리 배웠었죠. 콩그루언트 하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m과 n이 모드
D에 대해서 서로 같다. 예, 이 경우는 모드 D가 3인 거고요.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모두 D에 대해서 같다라는 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두 수를 뺀 차이가 D의 배수가 된다. 얘가 얘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10과 4를 생각을 해보면요. 10에서 4 빼주면 6이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3이 10 빼기 4를 나눌 수 있다. 배수가 된다. 혹은 이쪽이 왼쪽의 이쪽의 배수가 된다. 네. 혹은 약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D의 몇 배를 m에서 n까지 가는데 D의 몇 배가 필요하다, 몇 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4에서 7, 7에서 10, 3 단위로 봤을 때, 이 나누는 수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모드가 나머지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네, 목만 바뀌고. 네, 요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다시 써보면 1, 4, 7, 10이 있는데 간격이 다 3이잖아요. 그죠? 네. 간격이 다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드는 나머지는 다 1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3 곱하기 0 더하기 1, 여기는 3이 더해졌으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1,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 10은 3 곱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여기 목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수가 서로 모드 D에 대해서 콩그루언트하다, 합동이다 라는 거는 두 수의 간격이 요 나누는 수의 일정 배수이다. 3씩 이렇게 넘어갔을 때 몇 번 하면 그 자리에 똑같이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모듈러 콩그루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34와 19가 5에 대해서 모드 5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다, 콩그루언트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34를 5로 나눈 나머지와 1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4예요. 그렇죠? 네. 34는 5 곱하기 6 더하기 4, 19는 5 곱하기 3 더하기 4입니다. 오른쪽 정의를 이용해서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정의를 이용을 하자면 5로 나눌 수 있다. 뭐를? 34와 19를 뺀 것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15가 되죠. 네, 그럼 딱 5의 배수가 돼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정의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정의를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이쪽이 좀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정의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문제를 내면. 그래서 6m 플러스 2 혹은 3m 플러스 2로 표현되는 두 개의 정수들이 있는데 이 m과 n은 다 정수들이고요. 그러니까 6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거,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얘네들 둘이 모두 3에 대해서 콩그루언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정의를 쓴 거예요. 이거 확인할 때.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 숫자가 더 큰지 모르니까 뭐 작아도 상관도 없고 원래는. 그래서 6m에서 6m 플러스 2에서 3m 플러스 2를 빼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됐고, 그래서 2와 2를 지우면 6m 빼기 3n이 남았고 3으로 묶어주면 3 곱하기 2m 마이너스 n이 되니까 네, 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3은 요 값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네, 모드 3에 대해서 콩그루언트 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콩그루언트 개념이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모듈러 아리스메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듈러 아리스메틱은 아리스메틱이 이제 대수학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공간을 벗어났나요? 네. 대수학, 그러니까 우리 숫자 계산하는 거, 연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그런트 모듈러를 가지고 모듈러 이퀴밸런스를 계산하는 모듈러 이퀴밸런스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시오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와 N이 모두 정수이고 N은 1보다 커요. 이건 지금 모듈러 모드 N을 하기 위해서 쓰는 값이라서 이게 1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1이 아니라야 됩니다. 네,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택했어요. A와 B는 의미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모드 1이면 3모드 1도 0이고 뭐 모든 모드 1이 다 0이라서 이게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네, 살펴보자는 겁니다. A와 B를 뺀 게 N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A와 B가 모드 N에 대해서 콩그루언트하다 합동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본 거예요. 그죠?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을 때 1, 4, 7, 12 모드 3에 대해서 콩그런트 하다 그랬을 때 계속 똑같으면서 여기서 보면 지금 커서 보이죠? 네. 여기서 보면 목 부분만 3 곱하기 0,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만 달라지고 여기 목 뒤에 곱해지는 부분만 뒤에 나머지 1은 계속 같거든요. 나머지 1이 계속 같으니까 콩그런트 하게 된 거고, 좀 목소리가 작으면 볼륨을 올리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네, 마이크는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목만 달라지고 나머지 부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 네. 야, 그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N의 B와 N의 K 배만큼의 간격이 있다. 요거랑 좀 똑같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사실은 요걸 좀 더 직접적으로 쓴 거는 A와 B가 모두 N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꼬이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첫 번째 정의를 되게 직접적으로 쓴 게 요거거든요. 네. A와 B를 뺀 것이 N의 K배가 된다. 그래서 요걸 다르게 쓰면 B를 넘기면 A는 B의 K 곱하기 N이 더해진 거다. 나머지가 똑같고 목만 바뀌니까 N이 계속 하나씩 더해지는 거죠. N을 한 번 더한 거냐, 두 번 더한 거냐, 세 번 더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 우리가 원래 아주 친근한 우리 알고 있던 정의로 쓰면 A와 B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게 되고, 모드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은 A가 B 곱하기 지금 나누는 수가 N이니까요. 네, B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몫이니까 D라고 하죠. D 곱하기 N 플러스 나머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R입니다.
그랬을 때 요 몫을 div라고 했었죠. 이걸 나타내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a를 n으로 나눈 거에서 정수 부분만 딱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10을 3으로 나누면 3.3333인데 여기다 플로우를 취해버리면 3이 남죠. 그래서 10은 3으로 나눠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을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a 빼기 dn이죠. 그래서 이걸 몫자리에 넣으면 아이고 오타네요. 잘못됐네. 여기다 n을 곱해야 되는데 n을 안 곱했네요 제가. 다행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b에 대해서도 똑같이 몫에다가 남는 수를 곱한 걸 빼주면 나머지가 남는다. 둘 다 나머지를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요 표현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네. CORM 8.4.2는 요걸 또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따져보면 얘도 같은 의미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냥 다르게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모드 N에 대해서 R 요 셋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정확히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A와 B가 어떤 정수 집합에 포함되어 있냐면 정수 집합인데 M이 N에 대해서 몫이 K고 나머지가 R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집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얘기하면 10과 4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정수 집합인데 정수가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으로 나눠서 몫이 K이고 나머지가 1인 그런 집합에 속하죠. 요거를 물론 모드 3이라는 건 적어줘야 되지만 모듈로 3에 대해서 요 1이라고 표현된 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10과 4는 10과 4는 모듈로 1에 속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글씨가 이게 막 지워지네요.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10과 4는 뭐 예를 들어 7도 되고 뭐 13도 되고 뭐 되죠. 얘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모듈러 3인 경우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다양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성질을 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모듈러 아리스메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 성질들이 좀 재밌고 뒤에 부분이 좀 쓰여서 이제 해드리는 건데 요 계산을 그냥 여기 배우는 수준에서만 이해하세요. 사실은 이게 페르마의 소정리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암호학 얘기를 완전히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요 모듈러 아리스메틱 부분까지만 그냥 요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게 있다. A, B, C, D, N이 다 정수이고 그리고 N이 우리가 모듈로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A와 C가 서로 나머지가 같고 B와 D가 서로 나머지가 같다. 즉 콩그루언트하다, 합동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을 때 A와 B를 더하고 C와 D를 더한 것도 같다.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드를 5 정도로 하죠. 이해하기 쉬운 모드가 보통 3, 5, 10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A와 C가 모드가 같다. 1과 6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B와 D는 2와 7을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면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A와 B를 더한 거니까 1과 2를 더했으면 3이죠. 우변은 C와 D를 더했으니까 6과 7을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13이죠. 둘 다 나머지가 3으로 따라서 콩그루언트 합니다. 그죠? 이쪽은
나머지가 1인 놈들의 집합이고 이쪽은 나머지가 2인 놈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가져오면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3이 되고 오른쪽끼리 가져오면 나머지끼리 더했으니까 역시 예,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가져왔으니까 1 하나 2 하나니까 3이 되고 우변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니까 1 하나 2 하나 해서 3이 된다는 거죠. 빼기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이쪽도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죠. A 빼기 B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우변은 얼마죠? 6 빼기 7은 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모두 5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4죠. 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4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모드로는 4예요. 그래서 양변이 모드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모드 5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요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 보는 것처럼 0, 1, 2, 3, 4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0이니까 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편해요. 우리가 시계 볼 때 밤 12시에서 1시간 뒤로 가면은 예, 여기가 0시인데 1시간 뒤로 가면 11시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시계가 전형적인 모듈러예요. 시계야말로 원형 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러입니다. 달도 마찬가지고요. 달도 예, 지금 1월달인데 두 칸을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1월달이 아니라 11월달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에서 하나씩 왼쪽 오른쪽에서 하나씩 곱해도 역시 똑같은 서로 좌우가 똑같은 모드입니다. 원래 모드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모드들이 3이 됐고 여기는 4가 됐어요.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좌우변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1 곱하기 2는 2, C와 D를 곱하면 6, 7에 42. 그래서 둘 다 모드 2가 되죠. 이 경우는. 네, 그냥 둘 다 모드 1, 모드 2, 모드 1, 모드 2니까 2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A와 C가 서로 모드가 같기 때문에 A의 M승을 하는 거랑 C의 M승을 하는 거랑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A의 M승, C의 M승이라고 썼는데 네. B와 D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뭐 L승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를 배수로 곱했을 때 뭘 곱해도 똑같이 됩니다. 한번 보죠.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되고 사라지는구나. 네. 보죠. 그러면 A가 지금 있으니까 M을 한 3 정도를 해볼까요? 3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의 3승은 1이죠. C는 6이죠. 6의 3승은 얼마인가요? 6, 6에 36에 또 곱하기 6을 해야 되니까 216이 되죠. 네. 그러면 5로 나누면 뭐 1이 남겠죠. 역시 네. 둘 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A와 C도 마찬가지고 B와 D도 마찬가지고 서로 같은 모드를 가진 놈을 n배를 하면 계속 같아져요. 모드가 유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B와 D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B와 D를 가지고 m이 2인 경우 B와 D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B의 제곱은 지금 B가 2거든요. 2의 제곱은 4고요. 얘는 모드가 4가 되죠. 모드 5를 하면 4가 되죠. D는 D의 제곱은 7의 제곱은 7, 7에 49 해서 역시 얘도 나머지가 4가 돼서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원래 나머지 2짜리였는데 제곱했으니까 4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거죠. 이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모드가 2라면 그 숫자를 다 제곱을 해서 모드를 다시 하는 거랑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x의 k승 한 다음에 모드 n 하는 거랑 x의 모드 n 한 다음에 k승 하는 거랑 같아요.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드 n을 다시 하는 거랑 같아요. 요 편이 훨씬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랑 얘 전체랑 같거든요. 콩그루언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가 잘 안 되네. 안 돼. 뻗지 마. 뻗어버렸어. 네. 됐고요. 네. 이상한 부분이 지워졌네요. 네.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있긴 한데 요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색깔은 또 이왕한 거 색깔 강렬하게 한번 해보죠. 지금 A의 M이랑 C의 M이랑 콩그루언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X의 K승이랑 XK의 모드 한 거랑 모드 N 한 거랑 콩그루언트 하잖아요. 어차피 모드 N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C가 지금 얘가 1이고 6이었죠. 6이었잖아요. 얘를 모드 5 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네. 힘들어. 뒤에서 설명할 걸 이걸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C랑 C 모드 5 한 거랑 같아요. 그죠? 얘는 6이고 C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둘 다 나머지가 당연히 1이니까 같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하는 거랑 얘를 미리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모드로 한 다음에 케이승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얘랑 같으니까 양쪽에다가 케이승 하는 거는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X랑 X 모드 N이랑 서로 같다. 콩그루언트하다. 뭐에 대해서? 모드 N에 대해서. 지금 모듈러 N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같으니까 요 4번 공식을 쓰면 양변에 K승을 해도 같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또 너무 길다. 8.4.a의 예를 좀 살펴보면 1은 모드 6에 대해서 7과 합동이고 2는 8과 모드 6에 대해서 합동이다. 지금 모드 6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전부. 네. 그랬을 때 1번 공식을 쓰면 7, 8 더하기 오른쪽 더하기 왼쪽. 네. 각 변에서 그럼 7더 모드 6에 대해서 나머지 1인 놈과 나머지 2인 놈을 하나씩 더한 거, 1인 놈과 2인 놈을 하나씩 더한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 7 더하기 8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를 안 했대요. 1 더하기 8을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7 더하기 8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7은 1로 바꾸고 왜냐면 7과 1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8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1은 그대로 두고 8은 2랑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8을 2로 바꾼 겁니다. 그럼 3이 되죠. 그러면 이건 모드가 모드 6으로 했을 때 3이다 라는 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문제를 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럼 B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7 곱하기 8의 모드가 얼마가 나올지를 계산하기 힘들면 8이 2랑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8을 2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7은 1과 같다 그랬으니까 7을 또 1로 바꿔요. 그럼 1 곱하기 2니까 얘는 정답이 2가 되는 거죠. 실제로 7, 8에 56이니까 9, 6에 54 더하기 2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8의 3승을 모드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를 알아보려면 아까도 봤지만 8이 2랑 같기 때문에 2의 3승 그냥 8을 2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3승은 다시 8이 되고 다시 또 8은 2랑 같으니까 2 모두 6이 되죠. 실제로 8의 3승을 하면 64 곱하기 8이니까 얼마입니까? 8의 32 그래서 512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68에 48, 65, 30. 네. 그 다음에 510이거든요. 네. 그 다음 2.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번은 7의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제곱도 있고 승수도 있고 곱하기도 있을 때 그럼 7을 그냥 1로 바꿔요. 네. 그다음 8은 다시 2로 바꾸고요. 8은 2로 바꾸고요. 8은 2와 같으니까 그럼 1 곱하기 2는 2. 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모듈러 아리스메틱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좀 동영상이 길어졌네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